만 65세가 되면 어르신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노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편입되고 있는데요.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베이비 부머는 한국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 세대는 이전의 노인에 비해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신노인, 신노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노년까지 가세한 한국의 노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알아볼 수 있는데요. 노인 실태 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가족사회 관계와 경제 상태, 건강 및 생활 상황 등에 관해 조사하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 78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 원, 개인 소득은 2,164만 원입니다. 금융자산 4,912만 원, 부동산 자산 3억 1,817만 원으로 소득과 자산 모두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소득자산 수준은 첫 조사인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가구 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53.8%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 소득 25.9%, 사적이전 소득 8.0%, 재산소득 6.7% 순입니다. 2008년 대비 사적이전 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적이전 소득은 개인이나 비정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 친구나 친척으로부터의 선물이나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 간의 자발적인 이전으로 법적인 의무가 아닌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유지됩니다. 고졸 비율은 31.25%로 2020년 대비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7.0%로 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 비중도 2017년 30.9%에서 2020년 36.9%, 2023년 39.0%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사 직종은 단순 노무가 3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림어업 숙련노동, 서비스 종사, 판매 종사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몇 세가 되면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조사에서는 평균 71.6세였습니다. 2020년 70.5세 대비 1.1세가 많아졌습니다. 노인 대다수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인 가구의 가구 형태는 부부가구 55.2%, 1인 가구 32.8%, 자녀 동거 가구 10.3% 순이었습니다. 1인 가구, 즉 독거노인 비율이 2020년 19.8% 대비 13.0%포인트나 높아졌고,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도 2.0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노인 부부 가구보다 많이 낮았으며, 우울 증상과 영양관리,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녀와 연락하는 비중은 2020년 67.8%에서 2023년 64.9%로 떨어졌고, 전체 노인의 9.2%는 연락 가능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재산 상속 방식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고 했지만,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답도 4명 중 1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을 보면 2008년 첫 노인 실태 조사에서는 9.2%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에 2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첫 조사에서는 21.3%였지만 2020년 13.3%로 하락하더니 이번에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선호하는 장사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 화장 후 자연장 순이었습니다. 화장 후 납골당 비중이 2020년 대비 4.7%포인트 높아지고, 매장을 택한 비중은 6.1%로 2020년 대비 5.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응답자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중은 26.5%로 2020년 대비 1.6%포인트 떨어지고,
친목단체에 참여하는 비중은 10.1%포인트 상승한 54.2%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현상과 관련해서는 67.2%가 정보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 보유율은 2020년 56.4%에서 2023년 76.6%로 컴퓨터 보유율은 12.9%에서 20.6%로 높아졌습니다. 스마트워치 보유율은 2023년 기준 2.1%였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맞춤형 스마트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정보와 교육 다양화, 스마트기기 이용료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울 증상을 가진 노인은 11.3%로 2020년 대비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근 1년간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은 5.6%로 1.6%포인트 응답일 기준. 최근 한 개월간 병의원 외래 진료를 이용한 비율은 68.8%로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35.9%였습니다.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13.9%에 불과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신체적 기능 상태도 18.6%의 노인은 기능상 제한이 있었습니다.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7.2%가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돌봄 제공자는 가족이 가장 많았지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30.7%나 됐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비중은 2020년 19.1%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받고 있는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다는 답은 49.4%, 보통 32.2%, 부족하다는 응답은 18.3%였습니다. 필요한 돌봄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는 기능회복 훈련 재활 서비스, 서비스 내용 다양화, 시간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또 전체 노인 중 6.6%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등 위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답했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월화TV였습니다.